GR86 2025년식 차량 도로주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차량은 수동 변속기 차량이에요. 매니아층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차량들이고, 우선 차량 가격이 5천만 원 가까이 하고요. 5천만 원짜리 차로는 굉장히 드물게 수동 변속기를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값싼 플라스틱 소재와 버튼류들, 정말 아반떼에서도 보기 힘들 법한 퀄리티의 버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차를 신차값 5천만 원, 중고차값 4천만 원을 주고 왜 사야 되냐? 본격 스포츠카 플랫폼을 갖고 태어난 차예요. 아반떼 N이나 다른 태생적 그런 한계를 갖고 태어난 차가 아니라 본격 스포츠카로서 설계를 받았고 그 목적으로만 태어난 차입니다. 한마디로 포르쉐 박스터 이상급 아니면 범접할 수 없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운전의 재미로만 승부를 보는 차인데요. 밟으면은 경쾌하게 나간 특성도 갖고 있고, 저중심에 박서 엔진을 채용하고, 이것도 포르쉐랑 같죠. 박서 엔진이 왜 좋냐? 보통의 상하 운동 아니면은 자로 꺾여가지고 하는 피스톤들의 왕복 운동과 다르게 좌우로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저중심 설계를 할 수가 있어요. 차의 무게중심이 낮습니다. 아무래도 운동 특성도 조금 더 기민할 수 있겠죠. 차량이 굉장히 밸런스도 좋고 경쾌하고 움직임이 되게 가볍습니다. 2024년, 2023년 차가 처음 나왔을 때 리뷰하는 게 아니라 왜 2025년식을 리뷰하고 2025년식을 추천하느냐? 굉장히 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팔리는 수동 차량 중에 유일하게 어댑티브 크루즈 장치가 채용되어 있습니다. 이 어댑티브 크루즈 장치는 앞차간 간격을 조절해주는 그런 장치예요. 제가 이렇게 크루즈를 하게 되면은 64km로 크루즈가 세팅이 됐죠. 80km로 세팅하겠습니다. 앞차가 없을 때는 이렇게 가속을 하게 되고, 앞차가 있을 때는 이렇게 감독을 또 알아서 하게 됩니다. 이 어댑티브가 달린 수동차를 찾기가 힘든데, 우리나라에서 나온 차 중에 이 차가 유일하고, 유럽 쪽에서는 특히 이제 많이 채용을 하고 있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30km 이상에서 어댑티브 크루즈가 동작이 되진 않아요. 수동 차량으로 고속도로에서 정석 주행하면서 계속 앞차 간격 봐야 되고 그런 상황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는 수동인데도 불구하고 데일리로 사용할 수 있는 범용성 또한 갖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특성입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2024년하고 2023년식에는 달리지 않아요. 2025년부터 달리기 시작했다. 같은 값이면 보시는 게 낫지 않나 라는. 내비 같은 거는 좀 후지면은 안드로이드 오토 올인원으로 중국에서 10몇만 원이면 바꿔 달 수 있는데, 이런 레이더가 이제 동반된 어댑티브 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싸제로 작업하기도 되게 쉽지 않아요. 이런 고도의 장치들은 최대한 순정으로 달려있는 차량들을 사시는 게 좋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 4년식하고 23년식하고 25년식하고 크게 가격이 차이 나는 느낌도 아니에요. 이 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신차 가격 4,800만 원여 되는 차량을 4,025만 원에 이제 매입을 했는데, 다른 2023년식이나 24년식도 3천만 원대 후반에서 지금 매입이 되고 있어요. 그걸 보면은 이 연식의 차이, 어찌되었든 25년식은 연식이 2년 후잖아요. 그리고 워런티도 그만큼 많이 남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런 고급 장치 같은 것도 추가가 됐는데 시세 차이가 1,200만 원 수준의 차이라면 저는 믿어 의심치 않게 25년식을 추천드릴 것 같습니다. 또 이제 86이라는 차가 우리나라에서 장기간 이제 판매가 되면서 1세대 모델 GT86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굉장히 시세가 보합세를 유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실제로 보시면은 한 5년 전부터 상태가 좋지 않은 차량들은 한 1,500만 원부터 한 2천만 원대 중반까지 거래되고 있었는데, 지금도 가격이 오히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올라간 느낌이 들어요. 특히 수동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한 800만 원부터 거래되는 경향을 요즘엔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 보면은 이 차는 시세가 되게 오랫동안 유지되는 그런 감가가 안 되는 차량 중 하나인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초기 감가, 출고 이후에 100만 원, 20%의 감가가 이제 됐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감가 여지가 크지 않은 차량이라고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GR86 차량 같은 경우는 많은 또 컨트로버시가 있었죠. 트랙에서 주행을 했다고 보증을 안 해준다고, 6,000rpm을 넘겨서 일정 기간 주행을 하면 보증을 갑자기 끊어버려서 과연 스포츠카로서 매니아층들에게 어필하는 차량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그런 컨트로버시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차피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매니아층들은 구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특히나 이제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수동이기 때문에 트랙에서 오버랩빙이라고, 원래 이 차의 회전 한계를 예를 들어서 7,000rpm이라고 하면 7,500rpm, 8,000rpm까지 어쩌다가 올라간 차량들이 있거든요. 3단으로 가야 되는데 4단으로 이제 변속하다 어쩔 수 없이 손 실수로 2단으로 변속해버린다거나, 그래서 쓸 수 없는 rpm에 도달한 차들이 있어요. 그런 차들은 도요타의 특수 진단기로 파악을 해보면은 오버랩빙이 됐다 해서 보증 기간이 끝나게 됩니다. 보증이 무효화가 됩니다. 그런 좀 안타까운 그런 결과를 보인 차들이 좀 있어가지고 매니아층들 사이에서 비판도 많이 받고 있는 차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안이 없어요. 수동의 후륜구동,
그 다음에 이런 뭐 어답티브 크루즈 같은 거를 마니아층 분들이 많이 보시진 않을 거예요. 근데도 수동의 후륜, 그 다음에 스포츠카 특성을 갖고 태어난 차, 태생이 스포츠카인 차 같은 경우는 이 차 외에는 없습니다. 포르쉐 같은 경우도 수동이 있긴 한데 직수입을 해와야 되죠. 굉장히 상당히 비쌉니다. 1억 한 7천만 원대 이상에서 보통 거래가 되고요. 그 이외적으로도 뭐 M4-3가 있어도 이제 수동이 아니죠. 거기다가 이제 수동을 빼놓고 생각해봐도 스포츠카의 특성을 갖고 태어난 차들, 뭐 M3나 M4도 어찌되었든 3 시리즈라는 그런 차량의 설계 안에서 태어난 차량들이고, 이제 어느 정도 페이맨 아니면 911 정도를 가봐야지 스포츠카로서 태어난 롤쉐 박스터나 아니면은 차량들을 이제 살 수가 있는데, 차 같은 경우는 그런 차들의 절반 가격도 안 한단 말이죠. 그래서 매니아들로서는 대안이 많지는 않습니다. 마츠다사의 이제 MX-5 그런 차가 대안이 될 수 있겠고요. MX-5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라이트한 경량 스포츠카의 면모를 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차보다는 조금 더 가볍지만 엔진 출력이 좀 모자랍니다. MX-5보다도 86을 좀 더 선호하시는 매니아분들이 있어요. 출력이 모자라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차는 굉장히 올라운더로서, 특히나 이제 그 MX-5 같은 경우는 이런 컨버터블이잖아요. 컨버터블이 아닌 일반 쿠페 형태 스포츠카로서 상당히 장기간 각광을 받고 있는 차입니다. 벌써 2세대가 됐죠. 이 차의 태생적 그런 특성을 살펴보면 86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생소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86이라는 차는 도요타의 스프린터 트레노, 1983년부터 87년, 88년까지 생산된 스프린터 트레노 차량을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그 차의 샤시 코드가 A86이라는 차예요. 근데 그 차가 이니셜 D라는 애니메에서 이제 주인공 차로 나오게 되면서 전 세계 매니아들의 각광을 받게 되었습니다. 300만 원에 거래되던 A86이 갑자기 요즘에는 2천만 원에도 절대 못 구하는, 현지에서도 굉장히 고가의 차량이 되어버린 그런 사태가 벌어졌었죠. 그걸 보면은 이제 도요타는 느낀 거예요. 아, 매니아층들이 정말 기본에 충실한 후륜구동에 재밌는 차량, 운전 재미의 모든 것에 포커스를 맞춘 차를 원하는구나. 후 2012년에 탄생한 차가 GT86입니다. 차가 원래 1세대 프라이머시 미쉐린 이제 타이어, 아무래도 좀 그립은 낮고 오래가는 그런 타이어였죠. 일부러 드리프트를 이제 하라고 그런 세팅의 타이어를 달아줬는데, 2세대에 와서는 역시 이렇게 고그립 타이어는 아닌, 그래도 프라이머시보다는 조금 더 그립력이 높은 파일럿 스포트 달아줬습니다. 2월 초인데 눈길이 많이 있고 노면이 좀 차가워가지고 미끄러운 그런 상황에서는 적합하지 않은 타이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괜찮습니다. 이 GR86을 사시는 많은 운전자분들은 중산층 이상의 매니아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 차를 거의 퍼스트카로 쓰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서머 타이어를 끼시고, 아니면 정말 매니악한 분들은 트랙용 타이어를 전용으로 이제 휠 세트까지 같이 두시고 트랙에 가셔가지고 뭐 타시는 분들이 많게 되겠죠. 그래서 이 차가 뭐 롤 타이어를 신고 돌아다니는 경우는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는 한 눈이 대설이 온 지 한 3일 정도 지났는데요. 눈길에 들어가면 이 차는 정말 스노우 타이어 없이는 맥을 못 추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운전하시는 분께서는 눈길에 타이어 없이 섣불리 들어가시지도 않겠지만 들어가시지 않기 바랍니다. 토요타 회장 같은 경우에는 레이싱 시리즈에서 나가서 르망 24시에도 출전을 하고 그랬었죠. 굉장히 매니아적인 면모를 또 보여주는 배 이제 오너이자 경영자이기 때문에 이런 차가 나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현대에는 N이 있죠. 네. N도 아반떼라는 아니면 벨로스터라는 대중적인 모델들의 설계를 받아서 그걸 기반으로 이제 좀 매니악하게 튜닝된 차라면, 86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 좀 한 단계 넘어서서 정말 매니아들을 위한 설계부터 뼛속까지 스포츠카인 차로 개발된 차로 좀 궤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차는 2.4리터 엔진을 달고 있어요. 전 세대에는 2.0 박스 엔진을 달고 있는데 2.4리터로 좀 더 크기를 키웠습니다. 엔진 마력수가 좀 더 올라갔고요. 전에 이제 세대를 타본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한계를 느꼈던 게, 아무리 그래도 200마력짜리 차다라는 그런 아쉬움 아닌 아쉬움 표출을 해서 이번 세대부터는 한 20% 정도 출력이 올라간 2.4리터의 엔진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1세대에서 출력이 많이 목말라서 터보를 장착하시거나 슈퍼차저를 장착하신 그런 해외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고요. 2세대 같은 경우는 그런 목마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상쇄가 된 편입니다. 이제 타보면은 알 수 있는 부분인데, 1세대 같은 경우는 고RPM 위주로 조금 토크 세팅이 많이 몰려 있었다면은 이 2세대 차량 같은 경우는 이 한 3-4천 RPM부터 굉장히 토크 밴드가 고루 분포되어 있는 특성을 갖고 있는데요. 굉장히 이제 펀치력도 좋고 어느 정도 트랙에 가도 목마름이 그게 크게 오지는 않는, 정말 이제 테크닉적으로 상당한 레벨에 이른 사람이 아니면은 이 차로도 트랙 주행을 해도 충분한
그런 차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GR86의 트랙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인제 스피디움에 와 있고요. 드라이버는 알렉스라는 분입니다. 지금 백스트레이트를 지나서 1번 코너 진입을 앞두고 있고요. 여기에는 하중인독을 잘 하면서 감속을 해줘야지 언더가 나거나 이제 이렇게 2번 빠져나가 3번에서 오버가 나면서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살짝씩 오버가 나고 있죠. 4번 코너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시 감속을 진행하고요. 여기에서는 라인을 조금 더 넓게 타서 이렇게 내리막에서 가속을 다시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좀 참고하셔야 될 게 지금 겨울이라서 뒤에가 굉장히 미끌거립니다. 여기 다시 6번 들어가면서 차가 오버가 이렇게 나고요. 여기도 컨트롤을 잘 해주시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7번 코너는 악셀만 딱 떼고 진입을 하고 있고요. 다시 이제 8번 코너도 비슷한 각도의 코너인데 여기에서는 감속을 좀 해줘야 됩니다. 가속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요. 3단으로 다시 변속을 하셨고 연석을 한번 탁 넘으시고 다시 가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테크니컬 섹션에 접어드는데요. 10번, 11번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코너에서 최종적으로 2단까지 이렇게 변속을 해주시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큰 타임 로스 없이 잘 이렇게 테크니컬하게 빠져나오시고 이제 가속을 이제 12번, 13번으로 이어지는 이쪽에서 잘 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13번, 14번으로 이어질 때는 이제 후륜구동차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뒤에가 이제 날아가는 거를 조심해야 되는데요. 이제 15번 진입을 할 때 이렇게 또 감속을 하면서 여기에서도 언더가 나지 않게 잘 주의를 하고 빠져나갈 때 백스트레이트랑 이어지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렇게 잘 슬로우 인 패스트 아웃으로 가야 됩니다. 이제 막 코너를 앞두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지금 겨울인 만큼 최대한 좀 차를 잘 눌러줘서 이렇게 날아가지 않게 되게 미끌미끌하죠. 3단으로 가속을 해주고 있고 4단으로 이제 변속을 다시 해서 피니시 라인을 통과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25년식 GL86 도로주행과 서킷주행에서 만나보셨습니다. 이 차는 연식 변경 모델치고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변화가 됐는데요. ECU 튜닝도 달라졌고 어답티브 크루즈라는 그런 고급 장치도 달려있는데 특히 어답티브 크루즈의 경우 우리 아이사이트 카메라를 통해서 카메라로 제어되는 방식인데 작동 방식도 스무스하고 되게 영리하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